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 제2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편에서 별님이 어머니는 우암에게 제발 돌아가 달라고, 별님이를 놓아달라고 통사정을 하고요. 우암이는 우암이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고 별님이와 맞대면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내덕도에서 달려온 이공빈이가 고참봉이 동학도인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게다가 지역보가 잡혀갔다고 전하지요. 별님이와 우암이는 이게 웬 떡이냐 속으로 좋아라 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고요. 주막집에서 밤을 새운 우암이는 주막에서 이른 아침부터 포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인안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인안이 피신을 하자 우암이도 별님이의 손목을 잡고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계속 이어질까요? 우리 함께 합니다. 제2권 칼노래. 연적을 위하여. 별님이의 고백. 밤꽃이 허옇게 피어 있었다. 그 꽃에 꿀벌들이 잉잉거렸다. 문온에는 벼들이 거먹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이삭들이 무르익었다. 보리를 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리뭇을 집으로 쳐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동네의 너른 마당에서는 돌이 깨질 소리가 한창이었다. 밭둑에는 찔레꽃들이 눈덩이들같이 뭉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꿀벌과 풍뎅이들이 들끓었다. 옹해야, 옹해야, 저놈 머리 안 깨졌다. 옹해야, 어느 놈의 머리 안 깨졌냐. 옹해야, 유건 쓰고 비단 옷 입은 옹해야, 저 생원놈 머리 나불거졌다. 옹해야, 저놈 머리를 깨부셔라. 옹해야, 그놈 콧대를 깨부셔라. 옹해야, 옹해야. 일꾼들은 안간 힘을 쓰면서 도리깨 소리를 하였다. 도리깨의 열은 허공에서 춤을 추듯이 한 바퀴 돌고 나서 마당에 널려있는 보리 이삭들을 향해 내달리면서 기러기 우는 소리나 겨울에 암여우 우는 소리나 늦은 봄에 호랑 집바퀴 우는 소리를 냈다. 떼꾹 흐르는 중의를 입고 잠방이를 걸친 일꾼들의 몸에는 땀방울들이 엉기어 있다가 방울져 떨어졌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부용산과 천태산의 실록들은 햇살을 받아 번쩍거렸다. 뻐꾹새가 울었다. 이우암은 성문뜸의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별님이와 굳은 약조를 했다. 별님이는 이우암이 갇혀있는 지역보를 끌어내주고 오기만 하면 지역보를 버리고 그를 따라 살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내덕도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대처로 나가자고 했다. 이우암은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훈훈한 바람이 일었다. 달림이와 지씨와 이인한도
이유암과 별림이의 일을 모르는 채 하려 했다. 그들은 별림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내년이 정 그렇다면 어찌할 수 없다.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살아보려라. 참으로 묘한 인연이다.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인갑다. 그래, 억부 그 사람이나 살려내놓고 어디로 잠적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소. 그들은 그렇게 한마디씩 뱉어냈을 뿐이었다. 달림이는 이우암을 재량으로 대접했다. 그녀는 이날 아침 밥상을 각별하게 차려냈다. 흰 쌀가지를 몇 톨 넣은 작복밥에다가 자반을 굽고 바지락국을 끓여냈다. 참말로 팔자도 묘한 놈의 팔자다. 한 번 먹은 마음 변치만 말고 살아봐라. 몸 튼튼하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든지 살 것이다. 지씨는 푸념을 하듯이 말했다. 이우암은 발걸음이 가벼웠다. 일단 지역보를 구해내놓고 보자. 그리고 별림이와 대처로 나가서 사는 것이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천관사 무예 스님을 찾아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산적이 되어 있기라도 하면 나도 함께 산적 노릇을 할까? 별림이를 어떻게 할까? 별림이가 산속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별림이는 내가 가자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고 했다. 작부 노릇을 하라면 하고 청루방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다고 했다. 정말로 내가 모시고 살고 싶은 사람은 우암이 총각이 아니요. 그 어른이요. 나를 면천해준 그 어른이란 말이요. 나는 애초에 그 어른한테 나를 다 바치려고 작정을 했구만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어른이 억부한테 나를 떠넘겼어요. 시집을 가기 전에 몇 번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마음을 먹어보기도 했어요. 홀령만이라도 그 어른을 따라 살려고요. 그랬는데 그날 가마 문틈으로 우암이 총각을 보았어요. 어쩌면 그 어른하고 모습이 똑같았는지 나는 그 어른이 변복을 하고 가마를 맨 줄 알았어요. 우암이 총각, 내가 우암이 총각을 그 어느로 생각한다고 맘 상해하지 말아요.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어른 아니면은 나는 세상을 살아야 할 까닭이 없어요. 요 며칠 동안 언니한테 살면서 줄곧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언니를 죽이고 그 어른을 내가 모시고 사는 생각만 했어요. 지옥에 갈 생각이지요. 그런데 우암이 총각이 와서 나를 구해주었어요. 우암이 총각하고만 산다면 그 어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어른하고 사나 한 가지거든요. 별림이는 숲속에서 이우암을 끌어안은 채 이렇게 말을 했다. 말끝마다 그 어른 하는 것이 속상했다.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로 작정했다. 종이었던 여인이 자기를 면천해준 샌님을 은인으로 여기고 자기를 모두 던져주는 것으로 은혜를 갚으려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적어도 이인하는 별림이가 그럴 만한 남정네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우암은 이인한한테 질투가 끌었다.
빌어먹을. 별님이의 안중에 이 이우암이라는 사람은 없고 이난만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그녀의 안중에 이난이 없어지고 이우암만 있게 될까? 그렇다. 용맹이다. 이난이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인가를 내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공천불이 회령진에 이르렀다. 번거지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그들하고 맞닥뜨리면 안 된다.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고참봉은 자기의 서자인 고이철까지 묶어 넣으려 하고 있다. 나도 그들의 표적이 되어 있을 터이다. 성문 밖의 숲속에서 은신을 하고 있다가 날이 저문 뒤에야 나룻배를 탔다. 사공천불이는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웬데서 온 사람들한테 받은 나룻삭으로 닭배기를 몇 잔 야무지게 걸친 것이었다. 가만 있자. 총각이 어느 동네 누구 자제더라? 천불이는 만일 그가 웬데 사람이면 나룻삭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여느 때 나룻배에 탄 사람의 얼굴이 아름아름하면 천불이는 을에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 이우암은 못 들은 채 했다. 사공천불이는 그의 형 바울을 잘 알고 있을 터였다. 한데 그가 바울의 동생이라고 말을 하면 천불이는 곧 나룻머리 주막의 꼬시리와의 혼례 문제를 생각해낼 터였다. 천불이는 나룻머리 주막에 마당이 패이도록 드나드는 위인이었다. 나룻배를 세워놓고는 늘 주막마당의 평상에 걸터 앉아 닭배기 한 잔을 얻어 마시거나 드러누워 코를 골고 자곤 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국물에 닭배기 한 사발을 떠다주는 꼬시리의 볼을 쥐어받고 엉덩이를 철썩 때리며 음탕한 소리를 짓거려댔다. 아이고, 요 항증 맞은 년. 우리 꼬시리 시집가면 지아비 사랑 많이 받고 아기 펑펑 잘 나올 것이다. 꼬시리는 천불이를 향해 혀를 낼름 내밀어 주었다. 이우암은 나룻배를 타려고 기다리곤 하면서 천불이가 주막마당의 평상에 앉아 해찰과 늑장을 부리고 꼬시리한테 은근슬쩍 수작을 부리곤 하는 꼴을 수없이 많이 보았던 것이다. 내 덕도 누씨 집을 찾아가는 거요? 천불이가 이우암하게 물었다. 이 얼뚱설뚱한 젊은이에게서 나룻삭을 받으려면 그것으로 닭배기 한 잔을 더 마실 생각이었다. 바다는 잔잔했다. 천불이는 느릿느릿 노를 저었다. 바다는 밤안개를 목도리처럼 휘감고 있었다. 아이 보소 총각. 어디 사는 누씨 자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가 막힌 교수한테 중매해줄까? 어쩔까? 장가를 와야 할 신랑이 어디론가 달아나버린 자인데 말이여. 그리로 장가를 들었다 하면은 단박 복덕방에 빠지는 것이여. 그 집 부모가 평생토록 뼈가 오긋오긋하도록 장사를 해서 모은 것을 그 딸한테 다 물려줄 터인데. 총각, 그 교수 생각 없어? 생각이 있기만 하면은 오늘 밤 당장이라도 내가 붙여줄게.
보아하니 총각도 강건하고 인물도 훤하고 그 집에서 마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구만. 총각이 그리로 장가를 들겠다고만 하면은 나로 싹도 받지 않을게. 어떤가? 사공천부리는 별들을 보면서 잠시 껄껄거렸다. 천부리는 젊은이가 자기의 중매제의를 선뜻 들어주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 회령진 나루터에서 내덕도 나룻머리까지 건너가는 동안 심심파적으로 짓거려대는 것일 뿐이었다. 천부리는 고개를 별들 쪽으로 쳐들고 소처럼 웃으며 말을 이었다. 총각, 내가 한 살만 덜 먹었었다면 말이여. 그 끈떨어진 뒤움박 신세되어 있는 그 가시네를 소실로 맞아드리겠는데 말이여. 이놈의 몸뚱이에는 그 부정한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 나한테는 집에 있는 할망구 쭈구렁 저통 한번 만져줄 힘도 없단 말이여. 뱃머리는 찰부락찰부락 잔물결을 헤치고 나아갔다. 배가 나룻머리에 닿자 천부리는 이우암을 앞장서서 내리며 밧줄을 잡아당겼다. 한 손을 그에게 내밀면서 뱃삭을 내라고 했다. 이우암이 그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다. 새터말 이바오 모르쇼? 나 그 사람 동생 우암이요. 그렇지. 자네가 우암이지. 날도 어둡고 눈도 침침하고. 그러긴 해도 아까 막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싶더라. 지난번 씨름판에서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놈의 영거리가 흙밥될 날도 머지 않았어. 천부리는 엉너리를 치면서 밧줄을 매놓고 이우암을 따라갔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 어디 많이 다친 데는 없는가? 고양이도 낯짝이 있어야 만건을 쓰더라고. 오늘 장가를 가기로 나를 받아놓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씩 풀어주기는 풀어준 모양이구만. 자네 형 바우가 그래도 부단한 사람이요. 손을 뻗쳐서 닿지 않은 데가 없어. 바우는 군관청에 가거나 벽사역에 가거나 수졸들이나 역졸들이 과시를 않는다고 그랬었더라. 좌우간에 자네 처가 사람들은 자네가 이렇게 들어서면 아마 춤들을 추고 난리일 것이로구만. 자네 장모 될 사람들은 애꿎은 딸 생가무 만들게 생겼다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있더니 그 사람들도 무던한 사람들이여. 혼례를 치르지 않고 오늘 잔치를 그냥 거들먹하게 버렸어. 꼬시리가 신랑을 맞아 혼례를 치렀건 안 치렀건 상관없이 내일 신랑 집으로 갈란다고 가마꾼들을 불러놓으라고 했다네. 신부 고집이 그 보통이 맹랑한 고집이 아니여. 자식을 낳으면 아마 똑똑하고 야문 자식을 낳을 것이네. 자네 각시하나는 참말로 잘 맞이했네. 천부리는 너스레를 떨면서 주막을 향해 갔다. 주막 마당에는 주둥 너댓개가 걸려 있었다.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마당 가장자리의 희미한 주둥 밑에는 남정네들 서너시가 둘러앉아 술을 권커니 잣커니 하였다. 한 남정네가 소리 한 대목을 노랑목으로 간드러지게 뽑고 있었고 마주 앉은 남정네는 건들거리며 추임새와 무릎 창단을 먹이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아낙네들이 잔치 뒷설거지를 하였다. 천부리는 서둘러 이우암의 뒤를 따라왔다.
그는 신랑을 싣고 건너온 유세를 부리며 거울 반직에 술 한 잔을 얻어 걸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유함은 주막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한울제 쪽으로 열린 길로 들어섰다. 천부리가 발을 멈추고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 사람아, 어디로 가는가? 오늘 밤에 신부한테로 가서 장가를 들어야지. 어디로 가? 이 밤중에 새삼스럽게 왕건 쓰고 갓 쓰고 장가를 올 땐가?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그냥 이불 속에서 신부 보듬고 자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유함은 천부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다. 만일 꼬시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고 달려나오면 그야말로 낭패였다. 그는 도망을 치듯이 숲길로 들어섰다. 천부리는 주막을 향해 취기 어린 큰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닷줄이, 닷줄이. 얼른 나와서 자네 사위 맞이하소. 시방 관아에서 풀려 나오는 길이라는데 내가 시방 싣고 막 건너오는 판이네. 이유함은 비탈진 자드락길로 들어섰다. 천부리의 컬컬한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쫓아왔다. 우아마, 그냥 이리 오너라. 오늘 밤 장가드는 데는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연장,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놈아. 이유함은 한달음의 한울제를 넘었다. 그 사이에 고참봉이 지역부를 회령진 군 관청의 수졸들한테로 넘겨버렸으면 어찌할까. 제발 내가 당도하기 전에 이미 지역부가 끌려가고 없다면 좋겠다. 그와 홍순서와 이공빈이 도인들을 끌어모아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지역부가 장살되기라도 한다면 좋겠다 싶었다. 그의 눈앞에 지역부의 눈 허옇게 까 뒤집고 늘어져 있는 주검을 그려보았다.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으랴. 지역부가 살아있는 한 나와 별님이는 늘 불편스러울 터이다. 지역부는 평생 동안 이를 갈면서 나와 별님이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것 아닌가. 시방 이렇게 지역부를 구하려고 나서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지역부가 죽거나 살거나 아랑곳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저 별님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엾은 어머니, 백치 같은 이삐, 달섬이, 순한예, 고참봉의 종 아닌 종 노릇을 하고 있는 형수 구름예를 버려두고 어떻게 이 땅을 뜰 것인가.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어머니 장산댁은 그가 꼬시리한테 장가들어 살림살이를 일으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형수를 빼내오는 것을 기대하고 나물죽이나 해초죽에다가 곡기를 조금씩이라도 넣어 먹고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딴 곳에 헛눈 팔지 않고 바보스럽게 고개 깊이 쳐박고 집안 살림만 착실하게 하면서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우함은 슬펐다. 그 기대를 저버릴 참이었다. 별님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했다. 간규한 만호나 고참봉의 발길 아래서 파리처럼 두 팔을 비비기만 하면서 바우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만호나 고참봉을 징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여기 내덕도 안에 살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디로 떠나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 그것은 별님이 때문이다. 하고 그는 속으로 소리쳤다. 별님이가 없고는 그의 삶이 없었다. 별님이를 생각하기만 하면 어둠도 환해졌다.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다. 어떠한 고통도 견딜 수 있었다. 곤장 30대도 참아낼 수 있었다. 묶여있는 지역보를 풀어내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도 별님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별님이가 천길 물속이나 맹렬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터였다. 호랑이한테도 덤비라고 하면 손톱만큼의 두려움도 없이 덤빌 터였다. 배반. 마을로 들어섰다. 먼저 어머니한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나룻머리 주막으로 쫓아보내려고 할 터였다. 이제 그는 그의 어머니를 배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머니 대신에 별님이라는 또 하나의 어머니를 취한 것이었다. 이유함은 홍순서의 집으로 달려갔다. 홍순서의 집 뒷란에는 대밭이 있었다. 그 숲이 새까만 어둠을 한껏 품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위에 별들이 총총했다. 그 별들이 어쩌면 풍물 소리를 내고 있는 듯 싶었다. 해조음도 어리어 있었다. 하루살이들이 잉잉거렸다. 날이 그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그 신음소리에 가래 끓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홍순서의 아내가 앓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공빈의 집으로 가보자고 몸을 돌렸다. 그때 등 뒤에서 딱 하고 대나무 줄기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놀라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섰다. 대숲 속에서 희끗한 것 하나가 움직거렸다. 머리끝이 하늘로 올라갔다. 수졸들이 홍순서를 붙잡기 위해 은신해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도간에 든 쥐처럼 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반사적으로 사방을 한 바퀴 둘러 살폈다. 그를 향해 달려드는 수졸들은 하나도 없었다. 새까만 대숲 속에 희끗한 것이 마당으로 나오고 있을 뿐이었다. 홍순서는 자기네 마당에 나타난 것이 이우암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홍순서는 말없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홍순서에게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할 것 같았다. 이접주께서 보내서 왔구만요. 이우암은 이 말을 해놓고 후회했다. 별님이가 보내서 왔지 이인환이 보내서 왔는가. 한동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를 데리고 대숲 속으로 들어갔다. 대숲 속에 약간 가파른 언덕이 있었다. 마른 대나무들이 몇 군데에 쌓여 있었다. 가장 많이 쌓인 것을 한쪽으로 들치자 거정문이 늘어뜨려 있었다. 굴문이었다. 굴문 안으로 들어섰다.
여남은 걸음 들어가자 사방 10자쯤은 될 듯 싶은 방이 있었다. 그 굴 속에 이공빈이 들어 있었다. 홍마당쇠도 있고 오들독이, 양봉수도 있었다. 갯마을의 장새돌이, 김장쇠도 있었다. 굴의 안쪽 구석에 솥에 기름불이 켜져 있었다. 이공빈이 들어서는 이우암을 흘끗 돌아보더니 외면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향해 한 번씩 고개를 끄덕거렸다. 굴 속에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스러운 광채가 번득거렸다. 그들은 여느 때 보아오던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옆에는 낫이나 도끼나 괭이나 몽둥이들이 한 개씩 놓여 있었다. 천혜산이 회령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참봉집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고참봉한테서 술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만호가 후발군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다. 수졸들 서너스로 지역보를 끌고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덕도의 동학도인들이 단을 짜가지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들이치고 지역보를 빼내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장교라는 놈은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씨를 빼먹을 만큼 가락한 놈이네. 이공빈이 말했다. 그는 마른 배가지들 한 줌을 가지런히 모아쥐고 가는 새끼줄로 감고 있었다. 횃불을 만드는 것이었다. 애초부터 우리 도인들을 무서워하는 놈이여. 그놈은 우리 도인들이 얼마나 단단히 뭉쳐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것이여. 홍마당쇠가 고개를 저었다. 그도 횃불을 만들고 있었다. 횃불 여남은 개쯤이 굴 안쪽 구석에 쌓여 있었다. 아니요, 내 생각으로는 벽사역에 간 바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소. 지역부 하나만을 끌고 가보았자 별것이 없고 우리들까지를 모두 그 한 그물에다 훑어 잡아가야 하는데 손은 부족하고 그래서 역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오. 오들독이가 말했다. 그는 횃불 만드는 데 쓸 새끼줄을 꼬고 있었다. 바른 손바닥에 침을 퇴퇴 발라가면서 재빠른 솜씨로 새끼를 꼬았다. 아니, 역졸들이 오지는 않을 것이오. 이공빈이 고개를 젓고 나서 말했다. 좌우간에 우리는 오늘 밤 안으로 고참봉집으로 쳐들어가서 지역부를 구해내야만 하요. 내일 아침에는 일판이 아주 묘하게 달라질지도 모르요. 회령진에서 수졸들이 떼지어 몰려올 것이도 모르고 장흥부 포근들이 볼때같이 덤벼들지도 모르요. 오늘 밤에 지역보를 빼낸 다음에는 모두들 어디로든지 몸을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소. 홍순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는 지역보를 구해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기왕 고참봉집으로 쳐들어갈 바에는 고참봉을 두들겨 패고 근동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종들을 징치하고 창고를 털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곡식을 나누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정자 앞에 파고 있는 연못을 메워버리고 바윗돌 다리를 놓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사람이 부족했다. 근동의 도인들을 더 모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근동의 도인이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역보 끌어낼 시각을 자시로 잡았다. 갯마을에서 대여섯쯤이 더 올 것이고 큰 동네에서 여남은 명이 올 것이었다. 우암이 참말로 잘 왔다. 너 하나가 천군만마보다 값지다. 홍순서는 이우암의 두 손을 모아 잡았다. 이우암의 손들은 나무 바가지만큼 컸다. 이공비는 그들을 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이공비는 이우암을 신임하지 않았다. 그 형의 그 아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너는 내 형같이 되지 말아라. 내 형 어디 가는 줄 아냐? 벽사에게 발고를 하러 갔단다. 우리 도인들을 때려잡겠다는 것 아니냐? 어째서 내 형은 내 아버지 새끼 발가락 하나도 담지를 않았냐? 양봉수가 말했다. 그는 가지런히 추린 마른 대가지들을 움켜쥔 채 이우암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이우암은 자기의 형에 대한 험구가 듣기 싫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부에 들어있는 악귀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형이 마을 사람들한테 짓밟혀 죽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종놈들 여섯하고 천혜산이하고 그놈이 끌고 온 수군들이 넷이면 모두 11놈이다. 종놈들이야 오합저질일 것이고 수군들이라고 해봐야 모두도 훈련 하나도 제대로 못 받은 깍정이들 아닌가. 큰 동네 도인들하고 갯마을 도인들 몇만 더 오면은 간단하게 피욕해서 억부하고 이 처리를 끌어낼 수 있겠네. 김장쇠가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뒤로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이 걱정이네. 앞으로 두고 보소만은 회령진 수군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이네. 내 덕도 아니 온통 풍지박산이 될지도 모르네. 장세돌이가 우거지상을 한 채 말했다. 글쎄, 이것이 참말로 잘하는 일인지 어쩐 일인지 모르겠구만. 잠자코 있는 호랭이한테다가 고침을 주고 있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를 일이네. 김장쇠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아무도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장쇠 자네는 덩치 큰 사람이 어째 그렇게 겁이 많은가? 빌어먹을 놈의 세상. 죽으면 한 번 죽지 2번 죽는가? 하루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놈의 세상. 그렇게 빌빌거리기만 하고 살면은 뭘 하겠는가? 그때 아스라하게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들이 들려왔다. 굴 안에 음산한 울림이 맴돌았다. 홍순서가 조심스럽게 굴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윽고 사람들 6명이 들어왔다. 굴 안이 꽉 찼다.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들이 밖에 더 있다고 했다. 그들은 대숲 속에 몸을 감추고 있다고 했다. 갯마을에서 다 들어왔다고 하네. 굴 바깥쪽에서 천갈이 왔다. 누군가가 얼른 서두르자고 말했다. 굴 안이 수런거리기 시작했다. 홍순서가 잠시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모두들 자기의 자리에 바르게 앉아 하늘님께 심고를 하라고 했다. 자기 하늘님께 먼저 이렇게 맹세를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의 일신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의 하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하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 모든 하늘님한테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동을 삼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내 생명이 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합니다. 동학도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우리하고 똑같은 하늘님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하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님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할 필요가 없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지역부 한 사람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고참봉이 쓸데없이 연못을 파고 바위돌 다리 놓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종들을 시켜서 근동 사람들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빗대에 남의 여자를 종처럼 집안에다가 잡아놓는 버릇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일은 거살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구태여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한다면 이번 일의 장두는 이 홍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은 이 사람이 질 것입니다. 큰 동네에서 온 도인 김동만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아주 나선 김에 참봉놈의 곳간을 헐어서 근동 사람들한테 고루 나눠줘야 하요. 보리 타작이 시작되기는 했지만은 사람들은 보리 한 바가지도 자기 방 안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하요. 고참봉이 다 빼앗아다가 자기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 구란의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고 맞장구들을 쳤다. 고참봉하고 그 종놈들을 아주 이렇게 나선 김에 조시 납작납작하게 두들겨 패놓아야 하요. 홍마당쇠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또한 그래야 한다고들 입을 모았다. 이참에 아주 보기 싫은 것들을 혼내줘야 하요. 누구냐 하면은 청직이 장기수라는 놈하고 동임 김동수, 이바우, 손영철이 그놈들이요. 양봉수가 말했다. 다른 도인들이 입을 모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들 했다. 시방,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시방 난리를 꾸미고 있는가? 그랬다가 뒷수습을 어떻게 할 참이요? 회령진 수군이나 역졸들이 창칼 들고 볼때같이 몰려들면 어쩔 참인가? 고참봉이 그동안 만호나 찰방한테 얼마나 실어다가 바쳤는지 아는가? 그렇게 많이 얻어먹은 놈들이 고참봉이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김장쇠가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대들었다. 이유함은 착잡했다. 징치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 분명하게 이바우가 들어있었다. 수군이나 역졸들이 몰려오면 또 거사에 가담을 한 자기의 어머니와 이삐 동생과 조카 달섬이와 순한내를 짓밟을 터였다. 그것들은 가담하고 안 하고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집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려 들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무법한 호랑이 새끼들 아닌가. 이 판사판이여, 겁낼 것 손톱만큼도 없네. 오돌독이가 밑을 받쳤다. 이공빈이 맞장구를 쳤다. 들고 일어난 김에 손볼 것들은 손을 봐야만 쓰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없어. 모두가 하늘님의 것이여. 누구든지 고루 가지고 고루 먹고 살도록 점지했어. 그렇지만 구란의 사람들은 잠시 입들을 다물었다. 모두들 홍순서를 건너다 보았다. 이유함은 땅바닥만 내려다 보았다.
일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홍순서는 이우암의 뒤통수를 보면서 생각했다. 고참봉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간세꾼 노릇을 하여온 동임 김동수나 손영철이나 바우나 고참봉의 종들을 또한 제쳐둘 수도 없었다. 이 기회에 뜨거운 맛을 한 번씩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생각 같아서는 일거에 쓸어버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러할 때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다른 고장에서 도인들이 일어날 때 내덕도 안에서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덕도 안에서만 일어나가지고 주저앉으면 큰 뜻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덕도에서 일어난 불길은 한양의 궁성에까지 뻗쳐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때가 마침 농사철이었다. 다른 고장들에서도 농사일들을 하느라고 거사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들 있을 터였다. 이번에는 지역부만 빼내는 것으로 일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인한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을 터였다. 그가 그 뜻을 말했을 때 구란의 도인들은 모두 실망들을 했다. 이렇게 모인 김에 아주 끝을 내버리자고들 떠들었다. 홍순서는 고개를 저었다. 당분간 맞대거리를 하지 말고 후일을 기약하도록 하자고 그들을 설득했다. 지역부를 구해내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이공빈, 이우암, 오들도, 양봉수, 김동만, 장세돌, 여섯이었다. 홍순서는 이우암에게 앞장을 서라고 했다. 가장 어릴 뿐만 아니라 날쌔고 힘이 센 까닭이다. 그리고 그 구조대의 우두머리를 이공빈으로 삼았다. 홍순서는 이공빈의 구조대에 참여하지 않은 도인들을 세 패로 나누어서 고참봉집의 뒤란 쪽문 주변과 대문 밖과 담 주위에다가 매복시켜 놓겠다고 했다. 이공빈은 선봉대로 나설 5 장정을 한데 모았다. 홍순서와 함께 구체적인 작전을 짰다. 이우암과 김동만을 선봉으로 삼고 오들독과 양봉수와 장세도를 중군으로 삼았다. 이공빈은 중군을 이끌기로 했다. 우암이하고 동만이는 담을 넘어 들어가서 뒤란 쪽문을 따놓고 곧바로 별채 옆에 있는 뗄나무 더미에다가 불을 지르소. 불이 타오르는 순간 중군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불이야! 소리를 질러대야 하네. 홍순서의 말에 이공빈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공빈이 구조대에 참여할 도인들에게 다들 알아들었느냐고 물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별당 주변으로 몰려들 것 아닌가.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우아미하고 동만이하고는 곳간으로 달려들어가서 억불을 끌어내소. 그때 뒤란 담 너머에 숨어있는 도인들은 횃불을 일시에 쳐들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요. 그럼 종들이 뒤란 쪽으로 몰려들 것이네. 천해산도 졸개들을 이끌고 그쪽으로 달려갈 것이요. 그 순간에 이우암하고 동만이는 대문을 열고 지역부를 이끌고 도망치소. 만일의 경우에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공빈이 이끄는 중군들이 그들을 막도록 하소. 그때 우암이는 억부를 동만이한테 맡기고 뒤에 처지면서 이공빈의 중군과 합세를 하도록 하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대문 밖에 은신에 있던 도인들은 귀신같이 빠져나와서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 자는 채 해버리소.
그리고 어차피 저쪽 사람들한테 점을 찍힌 이공빈, 나, 이우함은 지역부를 피신시켜놓고 얼마 동안 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일세. 지역부를 구해낸 패들은 1차로 나룻머리 김닷줄의 주막으로 가서 은신을 하도록 하소. 천불이 몰래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하네. 억보를 구림의 이접주한테 가 있게 하세. 만일 억보가 그동안 많이 맞아서 스스로 은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암이 동만이 공빈이가 번갈아 업고 가소. 여기서 이우암은 나룻머리 김닷줄의 주막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니, 왜 그래? 홍순서가 따졌다. 내가 장가를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김닷줄은 어차피 전에 장인이요. 꼬시리는 내일 이리로 가마를 타고 시집을 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화급한 때에 잠깐 내 처가를 이용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너를 앞세우자는 거 아니냐? 그것이 왜 싫다는 것이요? 이유함은 고개를 힘껏 저으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좌우간 나룻머리 주막을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도 싫고 업보를 구림으로 데려가는 것도 싫소. 주막을 이용하지 말자는 것은 내 말을 따르기로 하자. 홍순서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 그런데 하고 이우함의 얼굴을 뚫을 듯이 건너다 보면서 힐책하듯 말했다. 옥보를 제 처가로 데려다 주자는 것이 왜 싫다는 것이냐? 별림이를 장차 누가 데리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시방 따지지 말자. 너 그 별림이한테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계집은 장차 내가 데리고 살 수도 있고 쥐옥보가 데리고 살 수도 있다. 어쩌면은 더 어리면서도 키 훤칠하고 팔팔하고 날쌔고 힘세고 먹물이 더 깊이 들고 똑똑한 내 놈이 차지할 공산이 더 클 듯 싶다마는 좌우간에 시방은 억보를 구하는 것이 화급한 일이다. 이공빈이 이우함의 태도를 못마땅히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정 곤란하면은 이우함이 너는 김닷줄이 집에 얼굴을 안 보여버리면 되는 것이오. 아따, 이우함이 넌 떡을 양손에 들었구나. 김동만이 굴문 쪽에서 빈정거렸다. 하나는 끼에 먹는 찰떡이고 또 하나는 새참에 먹는 호박떡이로구만. 그 옆에서 누군가가 킥킥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옆 사람들이 따라 웃었다. 억부 그놈 팔자도 참 더럽게 됐네. 또 다른 누구인가가 끼어들었다. 그것을 홍순서가 꾸짖었다. 아니 시방 그런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고 있을 땐가? 어찌해야 할까 이우함은 난감했다. 별림이를 데리고 대처로 나가려 하는 내가 그 별림이의 남편인 지역부를 고참봉의 곳간에서 빼내가지고 그 별림이의 친정으로 데려다 주어야 하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만일 지역부가 많이 두들겨 맞아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곳까지 업고 가야 한다. 그 사람을 무사히 구해낼 수나 있을까? 일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 우암이 내가 시방 무슨 꿍꿍이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역보를 제 처가로 데려다 주는 것은 가장 온당한 일이다. 홍순서는 이우암을 향해 단호하게 말을 하고 나서 자, 얼른 거행하도록 하시오. 이공빈과 구조대에 참여할 도인들을 향해 말했다. 구조대들이 몸을 일으켰다. 굴 천장이 낮았으므로 모두들 온몸을 구부정하게 구부려야 했다. 다른 도인들은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다. 이우함은 맨 뒤에 나갔다. 구해낸 지역부를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미리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유암은 생각했다. 설사 구림의 별림이의 옆으로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별림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별림이의 마음은 이미 지역부한테서 멀리 떠났다. 막둥이네 삽살개가 지저댔다. 구조대들은 발소리를 죽이면서 걸었지만 마을의 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저댔다. 저놈의 개들이 이를 망치게 할지도 모른다. 이유암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종들이 깨어 일어나서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러 다닐지도 모른다. 이를 착수하기도 전에 낭패부터 당하게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눈앞을 아득하게 했다. 쥐역보를 구해내놓지 않으면 그를 따라 대처로 나갈 수 없다고 하던 별림이의 말이 귓곁을 맴돌았다. 이유암이 앞장서서 가고 김동만이 뒤를 따랐다. 이유암의 손에는 쑥풀씨가 있었고 김동만의 손에는 불쏘시개가 있었다. 다른 구조대들은 연장이나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있었다. 고참봉집의 뒷담은 드높았다. 팔척 장신인 이유암도 발끝으로 서면서 두 팔을 펴 늘려야 간신히 담 끝에 손끝이 닿을 정도였다. 이유암은 쪽문 앞에 멈추어 섰다. 구조대 5 도인이 모두 자기의 등 뒤에 와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불씨를 김동만에게 맡기고 담 위로 뛰어 올라갔다. 이유암은 담 위에 올라앉은 채 별채 주위를 살폈다. 집안은 조용했다. 마을의 개들이 짖어댔다. 횃불잡이 도인들이 오고 있는 것이었다. 삼태성은 중천에 떠 있었다. 이유암은 고양이처럼 가볍게 소리 없이 후원으로 뛰어내렸다. 후원에는 앵도나무, 무화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감나무, 석류나무들이 드물게 늘어서 있었다. 별채에서 20 남은 걸음쯤 떨어진 곳에 뗄나무 더미가 있었다. 겨울과 봄을 나면서 뗄나무 더미는 조그마한 움막간만큼 줄어들어 있었다. 이유암은 쪽문의 빗장을 벗겼다. 그 문을 통해 김동만이 들어서고 이공빈이 이끄는 중근이 들어섰다. 이유암과 김동만은 뗄나무 더미 앞으로 갔다. 김동만은 잘 말린 대패밥 부스러기와 참나무 쑥가루를 담은 자루를 들고 있었다. 쑥불씨를 참나무 쑥가루에 붙이면서 살며시 입바람을 불어넣었다. 새빨간 불꽃이 일어났다. 그것 위에 대패밥 부스러기를 올리고 마찬가지로 입바람을 불어넣었다. 불꽃이 일었다. 뗄나무 더미에 붙였다. 이공빈이 횃불 하나를 붙여서 쪽문 밖으로 내주었다.